서울의 초가을은 늘 그렇듯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서늘해지는 기운이 숨어 있었다. 한소연은 익숙한 길을 걸으며 가방 속에 악보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은 피아노 학원에서 새로운 학생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소연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음악을 가르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공허했다. 소연은 문득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소년. 언제나 웃음이 따뜻했고 장난스럽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진 그 아이. 이름조차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울렸다. 이준호 떴던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서로의 길은 갈라졌다. 연락처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사진도 흐릿해졌다. 하지만 이름 하나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비가 내렸다. 소연은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코끝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소연아, 돌아보니 거기 그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순간 소연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오랜 세월 동안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말을 잃은 채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준호야?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오랜만에 재회에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그래, 나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우산 하나로는 둘 다를 충분히 가리지 못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우산을 소연 쪽으로 더 기울였다. 어깨가 젖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랜만인데 괜찮으면 따뜻한 데로 가서 이야기할래? 그의 제안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퍼져왔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공백은 생각보다 크고 묵직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온,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야. 준호는 잠시 웃으며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너도 달라졌어. 더 차분해지고 뭔가 성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하네. 듣자마자 옛날 생각이 났어. 말끝마다 묘한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기억에 머물면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의 조용한 음악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단 한 문장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저 궁금했다.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의대에 진학해서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성취감이 섞여 있었다. 학생 때 늘 꿈꾸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소연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역시 너답다.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비쳤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 그냥 음악이 좋아서 계속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 큰 성공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바로 네가 가진 힘이야.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지. 소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10년 만에 마주한 준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이에 쌓인 세월과 서로 알지 못한 이야기들이 벽처럼 느껴졌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반가움과 어색함이 교차했다. 마치 잃어버린 멜로디를 다시 찾은 듯 했지만 음표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른 색깔로 들렸다. 창밖에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카페 창가에 흐르는 빗방울이 마지막 흔적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 끝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병원에서 늦게까지 근무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발길이 여길 향했네. 아마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운명처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운명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말이지. 그의 말에 소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심스레 선을 긋고 싶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야, 이렇게 만나게 된 건 기적 같아. 하지만 우리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 같아. 그녀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맞아.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잖아. 처음부터 완벽히 알지 못했어도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라고. 소연은 그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피곤하고 슬픔을 감춘 듯 보였다. 그녀는 차마 묻지 못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건지. 대신 소연은 조용히 웃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잊고 있던 시간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준호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나니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기분이야. 카페.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서로의 대화를 기다려주는 듯한 리듬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오래된 친구 같으면서도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에 주인공처럼 밖을 보니 비가 완전히 그쳐 있었다. 어두워진 하늘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거리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카페 안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소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준호도 함께.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내일 아침 일찍 근무라서. 하지만 오늘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 둘은 함께 카페 문을 나섰다. 젖은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의 손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같은 속도로 이어졌다.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르자 자연스레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여기서 갈라지네. 소연이 말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연아, 오늘 정말 고마워. 내 목소리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그래, 준호야. 네가 있어줘서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 짧은 침묵이 스쳤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남기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연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속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다시금 선명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준호,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멜로디가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것처럼 지하철 안은 저녁 무렵 사람들로 붐볐다. 소연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손에 꼭 쥔 가방을 내려다 보았다. 마음속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에만 자리했던 이름이 오늘 갑자기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준호. 정말 다시 만나다니. 그녀는 창밖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냈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떨린 적은 없었다. 그와의 재회는 기쁨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혹시 다시 잃게 될까봐. 혹시 기억 속의 아름다움이 현실에선 깨져버릴까봐. 지하철은 서서히 그녀의 역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 조용한 집 안에 피아노가 고요히 그녀를 맞이했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두고 자연스레 건반 앞에 앉았다.
두 손이 건반 위를 천천히 스치며 오래된 멜로디를 불러냈다. 그것은 학창시절 준호 앞에서 자주 치던 곡이었다. 작은 음들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 멈춰있던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멈춘 줄 알았던 인연 또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때 소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만난 옛사람,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피아노의 선율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서울의 초가을은 늘 그렇듯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서늘해지는 기운이 숨어 있었다. 한소연은 익숙한 길을 걸으며 가방 속의 악보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은 피아노 학원에서 새로운 학생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소연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음악을 가르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공허했다. 소연은 문득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소년. 언제나 웃음이 따뜻했고 장난스럽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진 그 아이. 이름조차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울렸다. 이준호 넘게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서로의 길은 갈라졌다. 연락처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사진도 흐릿해졌다. 하지만 이름 하나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비가 내렸다. 소연은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코끝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소연아, 돌아보니 거기 그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순간 소연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오랜 세월 동안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말을 잃은 채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준호야?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오랜만에 재회의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그래, 나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우산 하나로는 둘 다를 충분히 가리지 못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우산을 소연 쪽으로 더 기울였다. 어깨가 젖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랜만인데 괜찮으면 따뜻한 데로 가서 이야기할래? 그의 제안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퍼져왔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공백은 생각보다 크고 묵직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온,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야. 준호는 잠시 웃으며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너도 달라졌어. 더 차분해지고 뭔가 성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하네. 듣자마자 옛날 생각이 났어. 말끝마다 묘한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기억에 머물면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의 조용한 음악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단 한 문장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저 궁금했다.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의대에 진학해서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성취감이 섞여 있었다. 학생 때 늘 꿈꾸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소연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역시 너답다.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비쳤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 그냥.
음악이 좋아서 계속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 큰 성공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바로 네가 가진 힘이야.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지. 소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10년 만에 마주한 준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이에 쌓인 세월과 서로 알지 못한 이야기들이 벽처럼 느껴졌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반가움과 어색함이 교차했다. 마치 잃어버린 멜로디를 다시 찾은 듯 했지만 음표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른 색깔로 들렸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카페 창가에 흐르는 빗방울이 마지막 흔적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 끝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병원에서 늦게까지 근무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발길이 여길 향했네. 아마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운명처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운명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말이지. 그의 말에 소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심스레 선을 긋고 싶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야, 이렇게 만나게 된 건 기적 같아. 하지만 우리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 같아. 그녀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맞아.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잖아. 처음부터 완벽히 알지 못했어도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라고. 소연은 그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피곤하고 슬픔을 감춘 듯 보였다. 그녀는 차마 묻지 못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건지. 대신 소연은 조용히 웃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잊고 있던 시간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준호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나니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기분이야. 카페. 아내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서로의 대화를 기다려주는 듯한 리듬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오래된 친구 같으면서도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에 주인공처럼 덕 밖을 보니 비가 완전히 그쳐 있었다. 어두워진 하늘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거리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카페 안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소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준호도 함께.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내일 아침 일찍 근무라서. 하지만 오늘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 둘은 함께 카페 문을 나섰다. 젖은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의 손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같은 속도로 이어졌다.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르자 자연스레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여기서 갈라지네. 소연이 말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연아, 오늘 정말 고마워. 내 목소리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그래, 준호야. 네가 있어줘서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 짧은 침묵이 스쳤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남기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연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속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다시금 선명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준호.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멜로디가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것처럼. 지하철 안은 저녁 무렵 사람들로 붐볐다. 소연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손에 꼭 쥔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에만 자리했던 이름이 오늘 갑자기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준호. 정말 다시 만나다니.
그녀는 창밖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냈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떨린 적은 없었다. 그와의 재회는 기쁨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혹시 다시 잃게 될까 봐. 혹시 기억 속의 아름다움이 현실에선 깨져버릴까 봐. 지하철은 서서히 그녀의 역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 조용한 집 안의 피아노가 고요히 그녀를 맞이했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두고 자연스레 건반 앞에 앉았다. 두 손이 건반 위를 천천히 스치며 오래된 멜로디를 불러냈다. 그것은 학창시절 준호 앞에서 자주 치던 곡이었다. 작은 음들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 멈춰있던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멈춘 줄 알았던 인연 또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만난 옛사람,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피아노의 선율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여느 때처럼 학원에 나섰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마음은 분주했지만 전날 밤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얼굴. 그 눈빛과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학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소연은 늘 그렇듯 부드럽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교실로 안내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잡고 서툰 손길이 얹히자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그녀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음악 속에서도 그녀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시절 피아노 옆에 앉아있던 준호의 모습, 장난스레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곤 하던 그때의 기억. 선생님, 왜 웃으세요? 옆에서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 소연은 순간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예전 생각이 났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피아노 앞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건반 위에 올린 손끝에서 옛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준호와 함께했던 날들을 불러오는 멜로디였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나치고도 낯선 이준호였다. 소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아,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은 뒤에도 소연의 가슴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10년 만에 다시 건네받은 약속. 그것은 설렘이자 동시에 불안함이었다. 저녁 무렵 소연은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특별히 화려할 것 없는 블라우스와 가디건을 꺼내 입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괜히 신경 쓰는 건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작은 식당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소연아, 여기야. 그의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놓였다.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미소는 따뜻했다. 소연은 천천히 걸어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바쁘지? 안 왔어? 병원 일 때문에 힘들 텐데. 소연이 먼저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너랑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피곤이 풀린다. 그 말에 소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잊고 있던 감정이 불쑥 되살아나는 듯했다. 식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 피아노 학원 한다고 했지?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기뻐.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면 보람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가끔 그런 보람을 느껴.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순간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기쁨과 동시에 늘 책임이 따라와.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 순간 그가 1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다. 시간은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빠르게 흘러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연아, 사실 널 다시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소연의 가슴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다. 준호의 말은 소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식당을 나와 밤거리를 함께 걸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10년 전 고등학교 음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소연의 손끝,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준호의 눈빛. 너는 왜 그렇게 피아노를 좋아해? 그때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던 기억.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냥 피아노 치면 마음이 편해져.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음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레 몇 개의 음을 눌렀다. 그럼 나도 배워야겠다. 너 마음속을 좀 더 알고 싶으니까.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던 소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두근거림, 그 시절만의 따뜻한 공기, 지금 이렇게 다시 마주 걷는 길 위에서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소연아, 혹시 기억나? 학교 축제 때 네가 연주했던 곡. 그때 네가 그렇게 빛나 보였어. 아마 그날 이후였을 거야. 내가 내 옆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 게. 준호의 고백 같은 말에 소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나 기억해. 그날 네가 무대 앞에서 손 흔들던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멀리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소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도 따뜻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자 확인해보니 준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대답을 쓰고 있었다. 응, 있어. 어디로 가면 돼? 저녁이 되어 준호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가 보니 작은 공연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건물 앞에는 화사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소연아! 멀리서 손을 흔드는 준호가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으로 어쩐지 설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소연이 묻자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피아노 연주회야.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10년 전 자신이 무대에 서고 준호가 객석에서 지켜보던 순간이 겹쳐 떠올랐다. 연주가 시작되자 홀 안은 금세 음악으로 가득 찼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동안 소연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옛 추억과 현재를 동시에 느꼈다. 연주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공연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준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소연아, 네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그때처럼 무대 위에서 말이야. 그 순간 소연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다. 오래전 꿈꿨던 무대, 하지만 현실에 묻어두었던 소망이 다시 불려 나오는 듯했다. 소연은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다시 피아노를 치라는 그의 부탁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 잊혀졌던 자신을 불러내는 목소리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심장이 두근거리며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관객 앞에서 떨리던 손,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면 어느새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던 순간. 다시 할 수 있을까? 소연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며칠 뒤 준호는 공연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는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학원에 들러 그녀의 연습을 지켜보았다. 네가 건반에 앉아있는 모습 여전히 멋지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소연과 준호는 자주 만났다. 학원 수업이 끝난 저녁이면 준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피아노 앞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쳐볼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격려로 가득했다. 소연은 연주를 이어갔고 실수할 때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 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 말에 소연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다. 마치 10년 전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며칠이 지나자 학원 아이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남자친구예요? 천진난만한 질문에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준호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대답했다. 응, 선생님 친구야. 선생님이 연습할 때 도와주러 왔어.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오래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했다. 연습이 끝난 밤 두 사람은 종종 근처 공원을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늦은 여름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소연아, 너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은 멈칫하다가 미소 지었다. 나도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 그 말은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10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소연은 준호의 휴대전화에 찍힌 메시지를 우연히 보았다. 준호 씨, 우리 약속 잊지 마세요. 낯선 이름과 문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그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소연은 연습 중에도 자꾸만 집중이 흐트러졌다. 실수를 하면 준호가 웃으며 고쳐주었지만 그녀는 마음 깊이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괜찮아? 준호가 물었을 때 소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 때문만은 아니었다. 10년 만에 다시 움튼 마음이 또다시 흔들릴까 두려웠다. 며칠 후 준호는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소연은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밤이 늦어 돌아온 준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오늘 누구 만난 거야? 소연은 결국 묻고 말았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환자 보호자였어. 오래된 지인인데 치료 문제 때문에 만난 거야. 오해하지 마.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사실일 거라 믿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남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다시 떠나버린다면 10년 전 아무 말 없이 멀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소연은 집 정리를 하다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준호가 써준 편지였다. 네가 어디에 있든 음악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너의 연주를 듣고 싶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은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연습을 하던 중에도 소연은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준호는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벽이 하나 세워진 것 같았다. 소연아, 왜 그래? 요즘 연주에 집중 못하는 것 같아. 준호의 질문에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조금 바빠서 그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단순히 바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게 느껴졌고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사이를 가득 메웠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연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그 질문에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맺히. 소연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안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혹시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또다시 상처받게 되겠지. 준호는 그녀의 눈빛 속 흔들림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피아노 건반 위에 그녀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그냥 네가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러나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다. 연습 시간에도 웃음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다. 소연은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멀어지는 걸까?
왜 난 언제나 두려움 속에 서 있을까? 준호 역시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불안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불안을 지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어느 저녁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연아, 나 사실 몇 달 전부터 환자 가족 한 분을 도와주고 있어. 그분이 자꾸 연락하는 건 치료비 문제 때문이야. 소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것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네가 불안해할 걸 알아서 말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지만 이미 자란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지만 미묘한 벽이 여전히 존재했다. 소연은 자신이 어쩌면 준호를 끝까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느꼈다. 준호 역시 그녀의 눈빛 속에 남은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잡기만 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소연은 공연 준비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스친 슬픔이 소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갔다. 준호와 거리를 둔 후 연습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려도 소연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다. 그와 함께일 때는 음악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으면 공허함은 어김없이 몰려왔다. 한편 준호도 병원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지울 수 없었다. 환자 앞에서는 언제나 미소를 지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깊은 한숨만 나왔다. 그는 종종 소연과 함께 걷던 공원을 홀로 걸었다.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보내려다 결국 지우곤 했다. 네가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다. 소연은 결국 펜을 들었다. 직접 만나면 차마 말하지 못할 말들을 종이에 적어나갔다. 준호야, 난 아직도 네가 곁에 있던 순간들을 그리워해. 하지만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나 자신조차 믿기 어려워. 편지를 봉투에 넣고는 보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전할 수 있을까? 그녀조차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학원 원장이 소연에게 말했다. 이번 지역 축제에서 학원 대표로 연주해보는 게 어때요? 뜻밖의 제안에 소연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무대에 설 기회가 오는 걸까? 그러나 동시에 떠올랐다. 준호 없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소연은 결국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이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강한 빛이 돌아왔다. 축제가 다가올수록 소연의 하루는 연습으로 가득했다. 건반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두근거림과 불안이 교차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응원했다. 선생님, 꼭 성공할 거예요. 그 말에 소연은 작게 웃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준호의 빈자리가 선명히 느껴졌다. 준호는 동료 의사에게서 지역 축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 음악학원에서 공연한대. 혹시 네가 알던 그 선생님도 무대에 서는 거 아냐? 순간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소연이 드디어 무대에 서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연 당일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에 서 있었다.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지금은 혼자가 아니야. 음악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 순간 관객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였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지금은 연주가 먼저였다. 무대에 올라 건반을 두드리자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소연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다.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잊을 만큼 몰입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드디어 다시 해냈어. 관객석에서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준호였다.
공연이 끝난 후 소연은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아름다웠어. 돌아보니 준호였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순간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 그리움,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불안이 뒤섞였다. 준호야.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무대 뒤 조용한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소연아, 오늘 널 보면서 다시 확신했어. 네가 무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무서워. 너를 믿고 싶지만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그 순간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동안 소연은 준호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믿어야 할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받을까? 그러나 음악은 거짓이 없었다. 연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준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은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다. 그는 환자 보호자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소연아? 그가 놀란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는 준호가 정말 환자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로서의 진지한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소연의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오래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봉투째 준호에게 건넸다. 이건 네가 몰랐던 내 마음이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다. 글자마다 그녀의 두려움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연아.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편지를 내려놓은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이 말했다. 이번엔 다르다.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무대를 서든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히며 10년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다. 다시 마음을 확인한 뒤 소연과 준호는 함께 연습실에 앉았다. 건반 위에서 그녀의 손길이 흔들리면 준호가 조용히 박자를 맞춰주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소연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피아노 선율은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대신해주듯 부드럽게 이어졌다. 학원 아이들은 준호가 다시 찾아오는 걸 보고 신기해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또 왔다. 아이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고 소연도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준호는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소연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가까운 바닷가로 떠났다. 파도 소리와 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듯 불어왔다. 이렇게 다시 함께 걸을 줄은 몰랐어. 소연이 속삭였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린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는 잃지 않을 거야. 준호는 소연에게 제안했다. 언젠가 음악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고 그 무대에 난 의료봉사를 곁들이면 어떨까? 소연의 눈이 빛났다. 음악과 의학이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그 길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연습실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소연아,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야. 준호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으며 과거의 긴 어둠은 서서히 빛으로 바뀌어갔다. 봄은 다시 찾아왔고 벚꽃이 푼 바람에 흩날리며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소연은 학원 창가에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피아노 소리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공허와 아픔, 그리고 다시 찾아온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음악처럼 이어져 있었다. 준호가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소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고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마워서.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연주회를 열었다. 아이들과 동료,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다. 준호는 바이올린을, 소연은 피아노를 맡았다. 첫 곡이 시작되자 공간은 곧 따뜻한 선율로 가득 찼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음악에 귀 기울였다. 소연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은 준호의 음색과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화음을 이루었다.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 장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이어진 것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였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소연의 가슴속 깊은 울림이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연주가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와 소연에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걸어온 길,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한 길을 걸으며 준호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더라도 함께 걸어가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듯 두 사람의 삶 또한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악은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연주를 들으면 사랑을 믿는 용기가 되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시작할 힘이 되었다. 그렇게 소연과 준호의 재회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두 번째 봄의 증거로 남게 되었다.